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자친구가 이번 주에 결혼을 한답니다. 1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9살인 여자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남자와 만 5년간 사귀었고 바로 어제까지 사랑한다 말하며 같이 교회까지 다녀왔던 남자친구가 이번 주에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제가 취할 행동이 없을까 가슴 깊이 생각하다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 9월에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S전자 리크루팅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친구가 함께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서 따라간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던 S전자 신입사원 정기읍비읍 씨를 만났습니다. 호감형에 언변도 좋고 상담도 잘해줘서 그날 집에 와서 지원서를 받으면 꼭 지원을 해야 하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전 이름을 보낸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땡땡씨라는 제 이름을 알아줘서 그것을 계기로 만남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만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귄 지가 올 9월이 되면 만으로 5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랑이라 믿으며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고 저희 집에 1년에 2번씩은 꼭 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했으며 그럴 때마다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 기약이 없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3월에 그는 집안에서 생각하는 짝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3월 14일에 저희 집에 와서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 본인의 집에서나 그 여자의 집안 쪽에서 포기를 할 테니 정말 힘들겠지만 자기를 이해해주고 1, 2년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언변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에 와선 제가 참 바보 같지만 믿음 가게 말하는 타입의 사람이고 5년간 사귀면서 사람 됨됨이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부모님은 기다려보자고 했고 제가 더 잘하고 배려하고 신경 써주면 되겠다 싶어서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번 주 목요일 5월 20일에 만나서는 집안의 반대를 꺾기가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헤어지자는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그냥 하소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프기도 했고요. 그날 꺼낸 이야기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선주 재원을 보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서 로비까지 하는 미국이라며 본인은 저를 생각해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발령이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5월 27일에 그 일로 미국으로 열흘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장 초청이라 미국 전역을 돌 거고 멕시코와 브라질 지역까지도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 어떤 내색도 없었지만 출장 간다는 그 말에 연락이 안 될 거란 말에 전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여행도 아니고 라는 생각 말이죠. 한참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는 시즌이었고 우연히 든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저도 저를 비웃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아니겠지 하면서 잘 만나고 토요일 5월 22일에도 데이트를 하고 일요일에는 함께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중이어서 예배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여서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원래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이 바뀌시면서 저와 함께 저희 집 앞에 있는 약수교회를 함께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5월 24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문득 이 사람 이름을 검색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왜 검색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창에 정기읍 비읍을 입력했더니 어떤 웨딩 플래너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정기읍 비읍 신랑님 이라는 제목의 데이터였는데 클릭해보니 어떤 여자와 웨딩 촬영을 한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제가 5년간 사귀어왔던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5월에 결혼이라고 장소는 리츠 땡땡 호텔이라는 글을 보고 말았네요. 너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 오히려 힘이 나고 침착해졌습니다. 호텔에 전화를 해봤더니 5월 29일 저녁 6시에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충격을 받았고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첫 마디는 그걸 왜 검색해봤어? 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더니 집안에서 엮어준다는 상황이 거기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 제가 몰랐다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저에게는 출장을 핑계대며 신혼여행을 즐기고 와서 또다시 저를 만나고 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생각이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을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은 분명 신혼여행을 가서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겁니다. 너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저희를 잘 알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당장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목사님조차 용서해야 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고 하시며 인터넷상의 웨딩 블로그에 나와 있는 웨딩 업체에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쪽에서 말해준 정보로 알게 된 사실인데 결혼할 그 여자분은 집안에서 맺어준 짝이 아니라 평범한 스튜어디스가 직업인 분이었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고객 보호 차원이니 알 수 없었고요. 그 사람은 늘 스스로 항상 자기는 능력이 있고 고가도 잘 받고 협상도 잘 해내서 S전자대에서 3년 만에 사원에서 대리로 특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주 재원 발령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고 훨씬 전부터 지역 전문가로 전 세계 중에 자기는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사생활은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질지 의심스럽더라고요. 5월 24일 밤에 변명이나 들어보자 싶고 일단 만나야 할 것 같은 맘에 만났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그 여자분이 스튜어디스인 줄 모르고 정말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남자의 아버님이 H자동차 부사장 출신이시고 어머니는 상디귿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늘 자기는 조건이 좋은 편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만나고 있었다면 저도 이런 글을 올릴 자격이 없겠지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고 리크루팅 부스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고 만난 지 1, 2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사람 집이 뭐 하는 집인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에서 정해준 결혼 이야기처럼 소설을 써내며 여자 아버지가 H에 계시고 이 여자의 외가가 HJ그룹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인지는 전 전혀 모르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기가 막힌 건 본인은 저에게 거짓말한 것이었고 이런 사실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짓말은 아니라고 3월에 저희 집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엔 저에게 화이트데이 선물로 다이아 반지를 주었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작년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젠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다가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으로 남겨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저와 저희 부모님을 속이고 있고 5년 동안 그 사람에게 속아왔고 기만당해왔습니다. 세세한 내용이 밝혀진 건 나중에 알았고요. 하늘이 절 도와주시려고 그랬는지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 몰랐다면 저를 계속 농락했을 겁니다. 현재는 혼인 빈자 가늠죄가 없어져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꼭 살인을 하고 폭행을 가해야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